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군 멘토의 박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걱정이 많았을 텐데 오늘 시장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좀 오르고 대다수의 종목군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선별적인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얘기는 잠깐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그 소비심리학 쪽에 유명한 교수님 계셨습니다. 성영신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얘기가 오늘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이래 가족분들하고 이래 그걸 해보면 수익률에 대해서 좀 이래 결과치를 두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여성분들이 수익률이 잘 나요. 여성분들은, 보통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멘토하는 대로 멘토링을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은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죠. 그래서 남성분들 수익률이 훨씬 떨어져요. 그 이유는 바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영신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요,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의 크기만 바뀔 뿐이지 결국은 어렸을 때 작은 장난감, 작은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큰 자동차를 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카메라를, 장난감 카메라를 들고 놀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논다. 그래서 그 소비 심리학으로 본다면 남성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의 크기를 키워주면 그 제품은 잘 팔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자꾸 구축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멘토링은 필요 없는 만큼.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달래 전문가라고 불리겠습니까? 달래 멘토라고 불리겠습니까? 저희가 그나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해안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문자 보내주세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 많았죠, 그죠? 시장이 계속 빠진다.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비정상적인 구간, 즉, 비정상적인 구간, 비합리적인 구간은 빠르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구간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걸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는 편이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구간을 만들어내기가 쉬운 거고, 그걸 만들어내기 쉽다는 것은 결국은 파생이 지금, 즉, 현물을 이끌고 있는 파생상품,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들이 파생상품 뭐 있습니까?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 선물, 옵션들이 결국은 현물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자, 파생의 어떤 선물의 방향 그리고 옵션의 방향이 밑쪽이면 그 밑쪽으로 배팅을 해놓고 그리고 현물로서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 현물에서 가장 조절이 잘 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보면 분명히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아무 이유 없이도 뺍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유를 막 찾죠. 그래갖고는 빼놓고는 옵션 만기일이 딱 지나자마자 다시 삼성전자를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공장이 안 돌아갑니까? 하루아침에 뭐 화재가 발생해서 공장이 올 수도 없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변동을 줍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수급에 의해서 변동을 주는 겁니다. 수급. 이 수급적인 측면이 결국은 변동을 주게 되고, 그죠? 변동을 주게 되고,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죠? 이게 하방이든 상방이든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못 읽어내신다면 결과적으로 수익을 제고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코스닥은 지금 이런 파생의 흐름, 즉 수급적 흐름, 변동적 흐름 이런 거 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말씀드리겠는데 583포인트입니다. 이 변동성 랠리를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코스닥 이제 꺼진다. 코스닥 잡주다. 그 얘기가 2월 달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꺼진다고 얘기하다가 요번에 코스닥 조금 빠지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쭉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1년 중에 한 번 딱 맞으면 됩니까? 예. 그러면 정말 전문가 생활, 멘토 생활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은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맞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참고를 하시고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진정성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지난 종목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지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콤 85.3%의 익절이 됐습니다. 익절가를 계속 높였고 그 어깨에 팔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블루콤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1월 달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 블루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즉 이제 입는 디바이스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블루콤이 굉장히 시세 탄력적으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와서 급격한 각도를 높여가면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100%가 넘었었죠. 근데 그러면 100%대 팔지 왜 익절가를 높여서 85.3%에 파느냐. 100%에 팔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여러분 수익을 결국 어디서 잘라낸 거 하면 20%에서 잘라냅니다. 왜? 이게 고점 같거든요. 우리가 익절가를 잡아가지 않으면요. 수익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고수익인 15에서 20%에서 거의 다 끝나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계좌에 15%, 20%가 잘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15%, 20%만 돼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100% 갈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목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팔고 나서 내가 팔고 나면 오르더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죠. 내가 그 종목 얼마에 잡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얘기죠. 그냥 자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손실난 종목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얘기 안 하죠. 술자리에서. 그래서 수익 난 것만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술은 누가 사야 됩니까? 내가 사야 됩니다. 자,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질 하는 거 끊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 블루콤 익절됐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한미반도체. 자, 지금 수익률 29.1%인데요. 한미반도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굉장히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굉장히 꾸준히, 너무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이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부터 주봉 보면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죠. 예각입니다.
전형적인 예각이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지난 목표가가 자 15,400원이었는데요. 예, 16,800원으로 예, 16,800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가요. 지난번에 지금 편입가가 한미반도체 편입가가 11,700원인데 손절가 역시 13,100원 이익 실현가죠. 그죠? 13,100원에서 13,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어깨를 자꾸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까분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자, KMW입니다. 아이고, 안타깝게도 손절가 터치 딱 되고 다시 올라 버렸습니다. 그죠? 오늘 강하게 올라 버렸습니다. 자, 예각기법은요. 결과적으로 손절선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손절이 아니라 이걸 손절하고 나면 바로 밑에를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예각기법의 종목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KMW. 자, 손절가가 16,000원인데요. 16,000원 살짝 터치하고, 그죠? 16,000원 살짝 터치했어요. 전일. 15,900원 딱 찍고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16,750원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프로그램 특성상 저희가 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죠. 규칙은 따라야 됩니다. 세월호가 왜 배가 침몰했습니까?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침몰했습니다. 자, 우리 대박 플러스 침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규칙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규칙을 다 지키고도 누적 수익률이 얼마냐? 자, 보겠습니다. 예, 300%입니다. 지금 빠져서 3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누적 수익률이 300%라는 거 꼭 좀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어깨를 높여서 익절가에 파는 전략이 얼마만큼 여러분들한테 한 해를 통틀어서 고수익을 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제고하십시오. 진정성 있게 정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방법론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이 방법이 이렇게까지 정말 훌륭한 수익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지를 말을 누구도 안 했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 올라오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리라고 생각하는 블루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은 자, 무릎이었고 자, 이게 쭉 올라와서 추세를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가 이게 어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루콤의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 지금도 어깨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단지 지금 보면 둔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강한 상승 이후에 둔각을 만들고 있다는 점. 1월 달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 자, 이거 차트 볼게요. 자, 1월 달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죠? 1월 달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개시켜 드렸고, 쫙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는 둔각을 만들고 있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차익을 그런 말씀드렸느냐.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을 말씀드린 이유는 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격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 이평선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격을 분명히 좁히러 들어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그렇거든요. 올라올 때는 한없이 올라올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올라오는 종목도 없고 한없이 떨어지는 종목도 없습니다. 물론 나락으로 빠져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한없이 올라오고 한없이 떨어지는 종목은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자,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좁히러 들어옵니다.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좁히러 들어오는 그 구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죠. 그죠? 기술적 반등. 그 기술적 반등 노리고 내 예측하고 들어가시가 더 꺼져버리죠. 그죠?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은 결과적으로 노리는 거는 아닙니다. 결국은 그 기술적 반등은 행운입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행운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력이 아니죠.
이쯤 되면 기술적 반등이 올 것이다라는 뭡니까? 예측입니다. 그 예측은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행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동전 주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폐 주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행운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길거리 갈 때 내 땅바닥만 보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낙폭과대에 들어가고 기술적 반등을 한번 먹으면요. 그 다음부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자꾸 낙폭과대된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찾기 위해서 그 낙폭과대 종목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적 반등을 한번 수익을 본 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선물 받은 거 하면 폭탄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낙폭과대만 보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물려 계신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언제 잡았다가 올라올지 몰라요. 그죠?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라올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강 이쯤까지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예상이고 그냥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일본말은 쓰면 안 되겠고요.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찍었다. 그냥 찍었다예요. 이쯤 되면 올라오겠지. 찍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매는 여러분 실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행운이고 그냥 운이에요. 그 행운도 나중에 되면 결국은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자,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지난 이제 AS 했고, 이번 주 예각기법 심화과정, 자, 이제 12강자입니다. 12강자. 자, 오늘은, 불황형 소비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황형 소비. 참, 이거 얘기하는 게 참 껄끄럽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불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주말에 이래 시내 근처나 시외 쪽으로 나가보면요. 이 불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붐빕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소비 지표를 놓고 보면 불황이 맞습니다. 소비가 촉진이 안 돼요. 그리고, 아마 세월호 사태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황형 소비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는, 이제 예측이 많이 나와요. 경제학자들로부터. 그러면, 이 불황형 소비의 이제 트렌드를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불황형 소비에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뚜렷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 패턴의 변화인데요. 예전에는요, 이 불황형 소비가 딱 불황형, 소비가 되면, 자,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라면. 자, 불황이니까 라면 많이 먹습니다. 그죠? 라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라면주들이 수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 불황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뭘 먹습니까? 주류, 소주, 맥주, 양주. 양주는 좀 빼고, 자, 주류입니다. 그죠? 자, 주류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예전 패턴에서의 어떤 보면 라면, 주류, 자, 이런 것들이 불황형 소비에서 수혜주였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죠. 바로 콘돔인데. 자, 이건 왜 불황형 소비인지는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황이 되면 아이들을 좀 적게 놀려는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불황형 소비주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그냥 웃으시라고 한 얘기고요. 전혀 웃기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졌어요. 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SPA 제품이라고 해서 SPA 의류죠. 이런 의류, 그러니까 싸면서도 그러니까 로우 프라이스, 미들 퀄리티, 그죠?
싸지만, 품질은 한 중저가 정도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SPA 제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보시면, 오이로 생산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죠? PB 제품이라고 해서, 그 오이 제품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오이 제품들은 좀 쌉니다. 싸면서도 품질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알뜰형 소비 제품, 알뜰형 소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알뜰형, 그리고, 그렇죠. 렌탈도 있죠. 렌탈도 있습니다. 렌탈. 그래서 이 렌탈 사업으로 뜨고 있는 게 지금, 위닉스, 위니아, 이런 것들 지금 렌탈 제품으로 뜨고 있죠. 주가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황형 소비가 지금은 당분간은 조금, 가까운 미래, 즉, 우리가 지금 요 근처 미래로 본다면 어느 정도 효용 가치성이 있고, 정말 이 불황형 소비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제품들의 어떤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알뜰 소비 패턴은 지속될 거라는 점이 바로 불황형 소비 부분에서 가장 큰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 불황형 소비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느냐, 그걸 살펴봤는데, 자, 일단 관련 기업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업. 자, 첫 번째 신성통상 나오네요. 그죠? 수출 OEM 생산과 의류 브랜드 사업을 영위. 주요 바이어는 갭, 올드네이비, 타겟, 월마트 등이 있다. 자, 요거 나오죠. 그죠? 에이블 CNC.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미샤 잘 아시죠? 그죠? 미샤를 고유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마트, 제가 말씀드렸던 생필품 PB가 나오죠. 그죠? SPA 의류 브랜드인 데이지가 런칭이 됐고, 그 다음에 인터파크, 국내 최초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한 전자상거래 선도업체입니다. 자, 인터파크 최근 주가가 잘 가다가 꼬꾸라졌죠. 그죠? 그 다음 제일모직 근데 이제 의류 쪽으로 보기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봐야 될 것을 빼겠습니다. 자, 버려. 그죠? 그 다음에 코데즈 컴바인. 제가 알고 있는, 이 의류 계통 쪽에서 가장 주가가 들락날락 하는 업체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이. 그래서 저는 코데즈 컴바인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리겠습니다. 버려. 자, 그 다음. 코스맥스. 자, 최근에, 이제 분할을 했죠. 그죠? 코스맥스가. 그 다음에, 이 화장품 쪽입니다. 코스맥스도 중저가 화장품 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콜마. 한국콜마, 이제 그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면서 중저가 브랜드 쪽에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세시럽. 자, SPA 브랜드 자라, 망고, H&M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저가 의류 수주받아 제작하고 있다는 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렌탈 산업 중에 가장 큰 거죠. 장기 렌탈, AJ 렌트카, 아주 렌트카죠. 그죠? 렌트카는 세금 감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렌트카가 최근 들어와서 장기 그 렌탈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더 페이스샵 운영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차트로 한번 녹여봅시다. 이게 예각기법이 얼만큼 적용될 수 있는 차트인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버렸던 것들은 빼고, 자, 신성통상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통상. 자, 계속 꾸준히 상승하다가, 그죠? 일봉상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자꾸 걸림돌이 돼요. 그죠? 이 가격대가 1350원대인데, 이 1350원대만 오면 어김없이 빠지고, 어김없이 빠집니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김없이 빠졌죠. 그렇다면, 자, 이거는, 자, 예각기법에서 이 저항대를 자꾸 맞고 밀린다. 버립니까? 킵합니까? 버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신성통상 볼 거 없고, 에이블 CNC. 자. 에이블 CNC. 자, 화장품주.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가, 그죠? 크게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둔각을 만듭니다. 그죠? 둔각을 만들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뭐다? 바로 박스권을 보인다. 그죠? 그래서 예각기법에서는 반드시 그 둔각을 만들 때 팔고 나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한 번,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때 팔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손도 못 대게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밑으로선 예각이 나오죠. 그죠? 쭉!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다시 둔각이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둔각은 결과적으로는 박스권 형태를 또 띱니다. 바로 26,000원과 36,000원 사이를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박스권 하단 쪽입니까? 박스권 상단 쪽입니까? 박스권 하단 쪽이죠.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박스권 상단까지의 한 10,000원 정도의 상승 구간 노려볼만 합니까? 노려볼만 합니다! 그런데 예각에서는 밑에서 놀고 있는 종목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도 일단 킵은 해놓고 보겠습니다. 킵. 자, 에이블 CNC 킵 됐어요. 에이블 CNC. 자, 그 다음 이마트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 싫어하는 예병군 멘토가 이마트를 보자니 웃으시겠죠. 그죠? 근데 대형주는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마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지대를 지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명확히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거는 계속 둔각이에요. 그냥 둔각이에요. 왜? 시황되면 밀리쁘고 업황에서 밀리쁘고 선물에서 밀리쁘고 지수 따라 또 밀리쁘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건 추세라는 게 별로 없고 오를 때 반짝 오르고 그 다음부터 계속 또 밋밋한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계속 밋밋했던 거예요. 그죠? 계속 밋밋했던데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을 보자면 박스권이 23만 1,000원대입니다. 그럼 23만 4,000원에 지금 와 있으면 박스권 하단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 24만 3,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할 만한 종목군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터파크. 그나마 좀 올라왔어요. 계속 빠지다가 그죠? 그나마 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추세선상 꺾고 있어요. 그죠? 기술적으로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월봉을 딱 보면 정확하게 13,2평이 지지받고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구간이다. 즉 1, 2, 3, 4개월째 음봉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계속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나마 아랫꼬리를 좀 크게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순간적인 반등인 요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느냐. 12,000원 이상 때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파크 들고 계신 분한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제일모직 버렸고 코데지 컴바인 버렸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주죠. 자, 이 코스맥스는요. 자, 분할됐습니다. 코스맥스 코스맥스 BTI죠. 이 BTI로 분할이 됐는데, 자, 이게 원래 코스맥스예요. 자, 근데 이걸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일봉상 기업이 분할되자마자 확 빠졌죠. 그 다음에 코스맥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할되자마자 쭉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요걸 뭐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한국타이어하고 한국타이어 홀딩스, 월드와이드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분할됐을 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한국타이어가 분할되자마자 쭉 빠졌다가 이렇게 서서히 들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보시면 코스맥스 BTI랑 비슷한 모습을 띱니다. 자, 그죠? 확 빠졌다가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킵은 못 하겠습니다. 왜? 아직은 둔각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분할됐다고는 하지만
뚜렷한 차트 흐름이 보이지 않는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맥스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콜마. 자, 한국콜마도 지금 이제 딱 쌍봉입니다. 그죠? 여기서 밀렸던 자리대 와 있어요. 여기 이걸 과연 뚫고 가면 결과적으로 더 갈 것입니다. 근데 이걸 뚫고 갈 것이다라는 거는 결국은 예상이죠. 여기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아직 뚫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지없이 좋긴 좋아요. 그죠? 근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지지대가 명확하지. 지금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는 지지대입니다. 바로 18,800원대까지. 여기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자 차트의 모양을 띄고 있다는 것과 아직까지 자 요 부분까지는 한 번은 빠져줬다가 올라와도 올라와야 더 강한 슈팅이 나온다는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한세실업 다음에 AJ 렌트카죠. 그죠? AJ 렌트카. 아주 렌트카입니다. 아주 렌트카. 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격이 이제 막,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주봉에서. 그리고 월봉에서조차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제 이격을 좁히려 들어오면 결국은 그게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죠. 그 다음 LG생활건강입니다. 자, LG생활건강. 자, LG생활건강은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주봉으로 보면 엉망이에요. 이제는 떨어지는 시점이 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지지대가 어디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지지대가 저번에 지지를 받았고 저항을 받았던 자 중복된 구간이 있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게 강한 지지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밀렸던 자리고 이걸 뚫으니까 결국은 이게 결과적으로 강한 지지대를 형성했고 지금도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자, 불황형 소비가요,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불황형 소비, 알뜰형 소비 패턴에서는 어떤 게 드러나는가 하면 가격 비교를 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게 소셜 커머스하고 바로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셜 커머스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없고 유일하게 가격 비교 사이트가 하나 상장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다나와입니다. 자, 다나와의 주봉입니다. 다나와의 주봉이 너무나도 명확히 이 지지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저항대였는데 분명히 저항이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뚫어 딱 냈어요. 그리고는 소폭 조정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거래량도 여기서 이렇게 터졌다는 거. 그리고 아직 빠지지도 않았다. 여기 지지대를 무너뜨리지도 않았다는 거. 그리고 최고가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 자,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횡보했다는 거. 이제 뭔가를 보여줄 때도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다나와 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할지는 이 시간 말미쯤에 제가 내일장 공략주에서 한 종목만 딱 초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하고 내일장 공략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운에 당첨되신 시청자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살짝 여자분이시길 바랬는데.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매수가가 32,800원. 32,800원.
예, 예. 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삼성중공업이 32,800원에 비중 10%고, 예, 예. LG U+가 1,500원에 비중 30%고, 비중이 제일 예, 크신 예. 게 하나케미칼이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하나케미칼이 2만원에 50%다, 그죠? 예, 예, 예. 제일 좋은 진성 TC가 7,000원에 10%밖에 안 되네요. 예, 예. 그죠? 예. 예, 예. 아쉽네요. 자, 안 좋은 세 종목은 비중이 크고, 제일 좋은 진성 예. TC는 비중이 좀 작습니다. 자, 예, 예. 일단은, 요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하나케미칼 비중 제일 큰 것부터 살펴보자고요. 예, 예. 살펴보는데, 자, 이 하나케미칼은요, 일단은 보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지금 예. 하나케미칼이 바닥권까지 칠 대로 쳤습니다, 사실은. 예, 자, 예. 바로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 있었을 때, 그때 거의 그 바닥권에서, 지금 그 바닥권 그 부근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예. 그 부근에서 예. 놀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태양광 이쪽에서 어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웨이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을 안 하니까, 태양광 부품 관련해서, 부품주들이 지금, 상승이 안 되니까, 부품 가격이요. 그러니까 하나케미칼도 지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 전체로 봤을 때도 하나케미칼이 지금, 시장에 루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가 있는가 하면 유동성의 위기가 올 것이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가 견제 섞인 얘기를 던지니까 이 하나케미칼이 주가가 조금 오를 듯 하다가도 다시 꺼지고 오를 듯 하다가도 다시 꺼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예. 말씀드렸던 게 뭐였느냐면 강의 시간에 내 말씀드렸죠. 이 강의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기업은 욕하기 쉽다라고 얘기했죠. 친구가 예, 우리 예. 3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3명이 모여 예. 있어요. 잘하는 친구가 자리를 비우면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워버립니다. 그때부터 욕을 막 하죠. 저 친구 아니나요? 부터 시작해서 쫙 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기업들은 기자들이나 그 다음에 증권가에서 견제 섞인 얘기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자꾸 얘기 드리는가 하면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지금 봐서는 분명히 바닥권인데 조금 올라올 듯 하면 견제 섞인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단기적 목표가하고, 중기적 목표가를 잡아 드릴게요. 예, 예. 예. 일단은 단기 보셨어요? 중기 보셨어요? 중기 보고 있습니다, 중기로. 예. 물려서 중기가 되신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런 이유도 좀 있죠? 예, 그런 이유도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요, 예, 예. 자, 18,400원이에요. 18,400원인데, 18,400원. 여기까지는 쉽게 듭니다. 18,400원까지는. 쉽게 들 수 있어요. 예. 이제 그 태양광 쪽에 대한 얘기 조금만 좋게 나오면 들어요. 근데, 예, 예.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본격적인 전력난이 막 얘기가 나오고 할 때쯤이 언제쯤이면 한참 더울 때겠죠. 그죠? 예, 예. 한참 더울 때. 핫한 계절. 여름. 예. 그죠? 그 여름인데 그 7, 8월 달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은 자, 태양광 쪽이 가장 뜨거울 때도 바로 8월 달, 9월 달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8, 9월까지만 견디시면 제가 봤을 예. 때는 한 21,000원대까지, 21,5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단기라면 저는 18,000원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을 좀 갈아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예, 예. 중기라 해서도 이 종목에서 꼭 수익 보고 나와야 되겠다, 나는. 비중 50%는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러면, 9월달까지 견디셔야 돼요. 예. 네. 9월이요? 그래서 꼭 예, 예. 손해 안 보고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LG U 플러스입니다. LG U 플러스. 지금 그 통신사들이요. 예. 그 지금 과도한 경쟁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거래 정지, 영업 정지죠. 영업 예. 정지가 좀 됐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LG U 플러스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서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 예.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IPTV, 스마트폰, 그 다음에 IP, 그러니까 그 인터넷 전화,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시장에서, 자, 이게 사양산업으로 가겠습니까? 아,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LG U 플러스가 결국은 더는 못 빠지는 거예요. 예. 시장에 우리가 아무리 나와도 더는 못 빠집니다. 10,000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와요. 이거 예. 갑자기 거래량이 왜 이렇게 쭉 올라갑니까? 그죠? 자, 10,000원 밑으로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예. 자, 요거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쭉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소폭 예. 조정이 들어왔고 둔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둔각에서 예.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 뭐라고? 바로 박스권 형태라고. 그죠? 예. 1,800원하고 9,7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LG U 플러스도 단기적으로 보면 11,7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고요. 17,000원이요? 예. 중기적으로 보면 자,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봐야 돼요. 12,500원대까지. 12,500원. 예. 예. 충분히 갑니다. 왜? 통신사업, IPTV,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 더 활성화되는 거 맞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예. LG U 플러스 지금 가격대에 매수하신 거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30% 예, 예. 그대로 들고 가세요. 예, 예. 문제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예. 자, 이 삼성중공업은 여기서 시청자분 예, 예. 삼성자라는 글자 딱 빼고 그냥 중공업이었으면 이미 손절하셨겠죠. 예, 예. 그죠? 근데 이 앞에 예, 예. 두 글자가 딱 붙었잖아요. 삼성.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정말 믿음이 갈 수밖에 없는 기업. 삼성. 예. 이 두 글자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스권을 깨고 내려오고 저항대, 지지대 지지대 다 뚫고 내려오는데도 손절 안 합니다. 왜? 삼성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예. 이건희 회장 전날 그 카데타 꼽았다는 얘기 들으셨죠? 기사에서. 예, 예. 그죠? 예. 이제 삼성도 그 지배구조 체제가 변환이 되고 이러면 어느 그 삼성 계열사 중에 어느 게 주력 계열사가 될지는 대강 이제 벌써 가닥이 잡혀 나왔습니다. 예, 그럼 예. 삼성중공업은 거기 주력 계열사 쪽으로는 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예. 아시잖아요. 예, 예. 예.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삼성물산하고 몇 가지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희한하게 삼성중공업은 빠져 있습니다. 그 점도 예, 체크해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주가가 더더욱 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저가 수주에 대한 논란이 많이 불었죠. 그죠? 그래서 수익성이 예.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삼성중공업이 지금도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예. 이제는 바닥 알겠느냐. 예. 그죠? 바닥 알겠느냐. 이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만큼 각도를 세워가면서 밑으로 떨어질 때는요. 여기서 더 빠지거나 안 그러면 바닥인 경우에 횡보입니다. 그냥. 들지 못해요. 예. 결국은 계속 둔각을 만들어야 조금 소폭 드는 건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 예. 그거는 어디까지 기술적 반등의 소폭입니다. 그리고 네. 계속 횡보가 나오거나 하락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이걸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비중 10%밖에 안 돼요. 버립시다. 예, 예. 과감히 한번 버려보자고요. 삼성을 우리가 한번 던져, 삼성 그래 필요 없었니? 이러면서 삼성을 버리는 우리가 과감한 시청자가 한번 돼버리자고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삼성을 버려버리자고요. 그리고 예, 예. 진성 TC를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 삼성 예. 버리는 정도로. 진성 TC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잘 선택하셨어요. 진성 TC는요, 예. 이제 완전히 박스권을 뚫어냈어요. 여기서 가면 예. 여기까지 쉼 없이 갑니다. 얼마? 많은 부근까지. 아, 예. 일단 목표가는 그렇게까지는 안 잡아드렸는데요. 많은 예, 예. 부분까지 쉼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8,600원이에요. 그 8,600원 선을 보시고
중기적으로는 10,000원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신다면 10,000원까지 보고 가시고, 10,000원대까지 거의. 그렇다고 10,000원 안 넘었는데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9,800원도 10,000원대 부근입니다. 그죠? 9,900원 또 10,000원대 부근이고. 자, 그 부근까지 한번 들고 와보신 전략이에요. 비중을 20% 담아서.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요래갖고 제가 이렇게 변경해드린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면. 전화 한번 더 주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하고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저는 시청자분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딱 저하고 정감이 쫙 가는데요.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공략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내일장 공략주를 뭘 초이스했을까요? 다 나와! 죄송합니다. 다 나와입니다. 자, 다 나오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다 나와입니다. 이게 종목명이에요. 종목명이고 회사 사명입니다. 다 나와인데 이 다나와를 들고 온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알뜰형 소비 패턴이 짙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사는데도 굉장히 가격 비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과, 이 가격 비교 사이트에 의뢰하고 의존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 불황형 소비 패턴에서 알뜰형 소비 패턴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가까운 향후 미래 산업 쪽에서도 이 다나와는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쭉 오르면서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세를 딱 한번 무너뜨려 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근데 이 구간은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고 좀 긴 시간 동안 한 3개월, 2개월 이상은 행보가 나왔는데 거래량 보세요. 에게! 이래 됩니다. 그죠? 이 기간 동안 거래량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재상승을 할 때 거래량을 크게 키웁니다. 그리고 각도도 더 가파릅니다. 그렇다면 이 동사 뭔가가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뭔가가 있죠. 바로 불황형 소비 패턴에서 알뜰형 소비 패턴이 정착되어 가고 있고 자리 잡아가고,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보시면 이 다나와 지금에서도 충분히 주목해 보실 만한데, 매수가는요, 가격 전략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수가는 11,400원 부근입니다. 11,300원 부근이 정확하게 일봉상 22평 지지를 받는 구간인데, 요 부근까지, 11,400원 부근까지 떨어졌다 올라가면, 마치 22평이, 마치 조우하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1,400원을 일단 매수가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요, 13,750원입니다. 자,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자, 이 월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월봉을 살펴볼 텐데, 이 월봉이, 자, 여기가, 요 부분이죠. 저항대라고 보였던 구간이 13,200원대 부분인데, 여기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즉, 이 지금 저항대로 보였던 구간을 다 뚫어냈고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의미는 없어요. 그죠? 예각기법에서 목표가 의미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잠정적으로만 잡아두고, 손절가 중요합니다. 1650원입니다. 이 1650원을 무너뜨리게 되면 다시 이게 강한 저항대가 됩니다. 바로 지금의 11,500원대 부분이 강한 저항대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1650원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알찬 강의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얘기 들려드리고자 했는데, 오늘도 좀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
또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주 여러분들 월요일날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 지금은 힘내셔도 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병군 멘토였습니다.